하고 끝나가지고 그런가 봐. 네. 아,
그건 미안한데? 그건 미안한데. 그 기억이 안 나서 그랬어, 미리. 어? 네. 자, 산책하자. 네, 산책하자.
왜 소스에서 안 돼요? 이리 와. 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자리에 다 계신가요? 네, 출석 바로 부르고 시작을 좀 할게요. 한동주 오셨나요? 네, 교수님. 네. 박성훈? 네. 홍인표? 네, 양승아? 문도비? 네, 네. 고은비? 네, 노충범? 네, 조용준? 네, 이노연? 노헌이죠? 이노헌. 네, 네. 네네. 주영? 네. 박명환? 네. 네. 우선은 오늘은 이제 함수에 대해서 좀 공부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기본적인 함수의 내용, 이렇게 이론, 중간고사 전까지는 좀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교재 내용. 교재가 약간 좀 센서 기반의 교재여가지고, 이것만 하면 약간의 그 알고리즘적인, 그 다음에 뭐, 변수가 뭐고, 뭐 반복문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센서만 이제 뭐 사용해서 그 앱을 만들 수 있긴 하지만, 좀 기본적인 게 좀 탄탄해야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함수를 좀 활용해서 앱을 하나 간단하게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의 내용 한 2개 정도를 또 이용해서 센서도 위치 기반 센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DB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좀 사용을 해서 앱도 뭐 지도 앱 있죠. 이런 것들, 뭐 서치하는 앱, 지도 서치 앱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좀 완성을 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을 앱 인벤터 실행을 해주시고요. 실행을 해주시고 제가 강의 자료를 우선 띄워놓기는 했어요. 자료실에 아무것도 올려져 있진 않을 겁니다. 네, 이따가 이미지 파일 하나 제가 자료실에 첨부해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거는 쉬는 시간 이용해서 아직 올려놓진 않아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지난주에는 조건문이라는 걸 했었죠. 그래서 조건문 이용해서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 제어에 만약에 이제 첫 번째 블록은 조건이 들어가고 얘를 만족하면 뭐 두 번째 땡땡이라면 땡땡이 실행이 되게, 그렇지 않으면 그 아래 것이 실행되도록 이런 식의 이제 블록을 좀 완성을 해보셨는데 오늘은 함수라는 것을 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는 fx에 어쩌고 뭐는 y다 라고 y 값을 돌려주는 그런 의미의 뭐 fx라는 함수가 이제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냥 좀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명령의 묶음이에요. 다시 말해, 이게 지금 줌이 설정이 되어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 이제 엑셀에 혹시 뭐 매크로라는 기능을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매크로라는 기능이 이제 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표를 만든다. 항상 표를 만드는데 3행4열의 표를 만들어요. 3열의 뭐 3행의 표를 항상 만들어요. 근데 만들 때마다 삽입에 들어가서 표에, 그리고 뭐 3행 3열 뭐 이런 식의 표를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반복이 심해. 그래서 이 삽입하는 과정 자체를 녹음기로 녹음을 해두듯이 그렇게 지정을 해두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녹음기로 녹음을 해두면 녹음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녹음을 시작을 했어요. 이런 이름으로 이제 라벨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얘네들을 삽입하는 과정을 녹음을 하고 녹음기를 딱 껐어요. 그러면 테이블 이름으로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명령이 묶음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누르면 반복적으로 이 과정이 실행되는 그러한 형태가 사실 매크로인데, 매크로보다 함수, 매크로 개념이 함수 개념이에요, 사실. 근데 여기에서의 함수는 인자값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얘는 무조건 3행 3열이 만들어지는데 함수 형태로 만들어서 명령의 묶음을 작성을 하게 되면 무조건 3행 3열이 아니라 4행 3열, 5행 6열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는 인자라는 것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함수로는 내장 함수가 있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함수를 내장 함수라고 해요. 뭐 이것도 엑셀 개념이 또 나오는데, 엑셀로 따지면 혹시 뭐 썸이라는 함수, 합계를 구하는 썸이라는 함수, 이런 것들은 엑셀에 이미 만들어져 있죠. 어떤 것들을 더하는 함수이거든요. 근데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해서 내가 직접 디파인해서, 그러니까 정의를 해서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함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앱 인벤터에서는 내장 함수도 많이 쓰고요. 내장 함수 너무너무 많이 썼죠. 우리 사실 지난주에도 내장 함수 앱 만들 때 쓰지 않았나요? 어떤 형태로 썼었지? 우리? 뭐 호출한다 라는 그런 형태의 블럭들이 모두 다 함수 개념으로 보시면 되세요. 함수는 만들어 놓으면 이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누르듯이 호출이라는 걸 해야 함수가 재생이 되어집니다. 불러줘야 재생이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둘 다
내장 함수도 만들어보고, 내장 함수도 사용해보고,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도 직접 만들어보는 그러한 형태의 그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수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메소드라고도 하고 자바에서는, 그리고 앱 인벤터에서는 얘네들 이제 프로시저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다. 내려가서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 또 보겠습니다. 뭐 요런 이제 만드는 이유들이 있겠고, 아까 이야기 드린 그러한 이유들이고요. 재사용하기 위한 그러한 형태이다. 그리고 호출을 해야 함수를 실행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복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네, 얘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명령 1 실행되고, 이제 순서대로 실행되죠. 블럭이 있는 순서대로. 그래서 명령 1 실행되고, 명령 2가 실행되고, 함수를 여기에서 호출을 했어요. 그러면 만들어져 있는 함수로 들어가서 명령 A, B, C를 실행을 하고, 다시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서 이제 얘가 다 실행되었으니 명령 3, 4 이런 형태로 복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함수 이름 필요하고요. 매개 변수, 이제 전달되는 자료, 인자값, 그리고 수행 코드가 필요하겠고, 그리고 이제 그 실행을 하면 반환값이라는 것을 돌려줘요. 결과를 이제 돌려주는 값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설명을 제가 드리기보다는 직접 코드를 좀 작성을 해 보면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비만도, 우리 BMI 지수 많이 계산해 보셨나요? 아주 그냥 예전에는 1시간에 한 번씩 계산했는데 말이야. 다이어트하고 이럴 때 말이야. 죄송해요. 네, 너무 TMI였나? 비만도 계산기, 이제 BMI 지수를 계산하는 간단한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형태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위에 비만도 계산기라고 해서 레이블 하나 들어갔고, 앞쪽에 레이블, 텍스트 상자, 앞쪽에도 레이블, 텍스트 상자 들어갔습니다. 아래쪽에는 내가 체중을 입력하고 키를 입력을 하면 BMI 지수를 계산해서 이 노란색 레이블에 표시가 되도록 설정을 할 거고요. 계산 버튼 누르면 나타나겠죠. 다시 하기 누르면 비어지고 이것도 물음표로 다시 돌아오도록, 그러한 형태의 BMI 계산 앱을 한번 같이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함수에 대한 거는 크게 어려운 거 없으시죠? 뭐 여기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함수가 실행이 되면 호출을 하면 다시 복기라는 걸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뭐 BMI 수치에 대한 내용들, 계산식이 나와 있는데, BMI는 체중 나누기 뭐 키에서 체중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지수가 18.5 미만이면 체중 부족, 그러니까 18.5 아래쪽은 모두 다 체중 부족으로 이쪽에 표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8.5부터 22.9는 정상으로, 23.0부터 24.9까지는 과체중, 25.0은 비만으로, 이 부분 레이블에 나타내게끔 그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산식은 나와 있죠. 그냥 나누기만 했네요. 뭐 곱하고 이런 거 없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조건문을 이용해서 얘네들도 활용을 같이 해볼 거예요. 얘 미만을 만족하면 이렇게, 요거부터 요거 사이이면은 정상. 그렇지 않고 또 23에서 24.9 사이에 또 뭔가 들어가 있으면 범위값이 만족하면 과체중, 그 이상이면 비만. 지난주에 공부했던 조건문을 같이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디자인이 우선 필요하니까 같이 디자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쪽에 레이블 있었죠? 레이블을 하나 넣어주시고, 기왕 한 김에 그냥 속성까지 같이 줍시다.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텍스트는 비만도
계산기 입력을 해주시고, 아유, 너무 된 발음이 나왔네. 계산기. 텍스트는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 크기는 한 20포인트 적용해 줄게요. 임의대로 좋습니다. 그냥 굵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위에 조금 이렇게 테두리 있는 게 좋나? 배경색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임의대로 줄게요. 분홍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형태였죠? 뭐 이렇게 그 왼쪽 오른쪽에 레이블과 텍스트 상자가 들어가 있는 형태이죠. 수평 레이블을 2개 넣으셔도 되는데 레이아웃에 들어가셔서 표형식 배치 있죠? 표형식 배치로 그냥 한 큐에 해결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부모 요소의 너비를 또다시 맞춰주십시오. 너비를 또 맞춰주시고 다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들어가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앞쪽에는 레이블 그리고 뒤쪽에는 텍스트 박스 이렇게 해주시고 레이블이 어딨지? 애매하게 됐네요. 이렇게 살짝 뒤로 이동해서 같은 칸에 들어가 있었나 봐요. 표 형식이. 그리고 레이블 또 아래쪽에 넣어주시고 텍스트 박스 오른쪽에 지정해 주시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너비는 둘 다 부모 요소에 맞춰주시고요. 이것도 선택해서 부모 요소에 너비 또 맞춰주시고 첫 번째 레이블에는 텍스트를 체중 그리고 두 번째 텍스트 상자는 키, 뭐 신장 이렇게 쓰셔도 괜찮겠죠? 그리고 이렇게 뭐 예쁘게 꾸미는데 저는 그냥 두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도 그냥 둘게요. 네, 사이즈 조절하면 좀 예쁘게 뭐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띄어쓰기만 조금 해서 콜론만 붙일게요. 띄어쓰기가 안 되네요. 그죠? 바로 그냥 표시되네요. 그리고 첫 번째 텍스트 박스에는 이름을 좀 바꿔서 체중 텍스트, 체중 입력이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2에는 키 입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새로 그리고 더 내려가셔서 아래쪽에는 레이블을 하나 넣었죠. BMI 수치를 이용해서 비만인지 과체중인지 표시가 되는 레이블 선택해서 아래쪽 수평 배치에 넣어주시고 너비는 부모 요소에 그리고 높이는 조금 높아야 될 것 같은데요. 높이는 한 30 픽셀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 픽셀. 그리고 텍스트는 물음표, 정렬은 가운데. 텍스트는 한 20, 한 5로 지정을 해줄게요. 가운데에 딱 배치되고요. 배경색 또한 뭘로 해볼까? 있는 걸로 해볼게요. 주황색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튼 2개 들어가 있었죠. 버튼 2개. 계산과 다시 하기 버튼. 그래서 버튼 2개도 이렇게 나란히 들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레이아웃에 수평 배치. 그래서 버튼을 하나, 둘 집어 넣어 주십시오. 수평 배치는 부모 요소에 맞춰 주시고요. 버튼도 너비 부모 요소에 맞추고
두 번째도 부모 요소에 맞춰주세요. 첫 번째 버튼은 다시 하기 버튼, 계산 버튼. 두 번째는 다시 하기. 계산 버튼에는 표시가 계산으로 표시가 되도록,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하기는 다시 하기로 표시가 되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디자인은 뭐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놓아두시고 이젠 코드를 짜줘야 되겠죠. 어떤 형태로 짜주는 게 좋을까요? 보니까 우선 함수를 두 개를 만들 거예요. 두 개를 만들 건데 사실상 계산 버튼을 눌렀을 때 함수가 가장 중요하겠죠. 같이 한번 블럭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함수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처음에 계산하는 함수가 필요하겠죠. BMI를 계산해주는, 뭐 신장에서 뭘로 나눠주는 그러한 형태. 그 형태의 BMI 지수를 계산하는 함수를 하나 작성을 해볼 거예요. 함수에 함수 만들기 클릭을 해주시고 BMI 뭐 계산이라고 쓰셔도 되는데 기왕 BMI 계산기. 저는 임의대로 그냥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인자값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키랑 몸무게 두 개가 필요하죠. 체중이 필요하죠. 걔네들을 받아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서 설명을 드릴 때 이 함수의 경우에는 어디 있나? 함수의 경우에는 매개 변수가 필요하다. 전달되는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말한 매개 변수는 키와 체중입니다. 왼쪽에 우리 그 변수, 반환값, 뭐 이런 것들 나타내실 수 있게 그 값을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값이 두 개가 필요하죠. 하나, 둘. 첫 번째는 체중이기 때문에 그냥 W, 그리고 키이기 때문에 H. 두 개로 지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체중과 키 두 개를 받을 것이다. 두 개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사용을 해야 한다. 라는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뭔가를 계산하고 끝나는 게 아니네요. 그죠? 왜냐하면 결과값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결과값을 돌려서 그 결과값을 어딘가에서 받아서 비교를 한 후에 과체중인지 아닌지 비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안에 보면은 결과값 반환이라는 블럭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두 개의 매개 변수, 하나는 W, 하나는 H였습니다. 얘는 제거할게요. 딜리트 눌러서. 반환값이 필요해서 우리는. 어떤 반환값이 필요하냐? 변수에 들어가서 요거 꼬다리 끼워서 넣어야 하니까 변수는 땡땡 값을 초기화하는 형태로 지역 변수를 만들어서 지역 변수 이름은 BMI로 하겠습니다. 초기 값은 0값으로 줘야겠죠. 계산된 값이 BMI에 얘네들을 이용해서 계산된 값이 BMI라는 지역 변수에 초기화되는 0값에 덮어씌우기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BMI 지수는 0으로 초기화 해주시고요. 계산된 값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받아서 계산하겠습니다. 근데 계산을 뭐뭐 곱하기 뭐 그 다음에
뭐였죠? 그 계산 수식을 조금 볼까요? 어디 들어가 있었나 보겠습니다. 이쪽이네요. 그 제곱으로 들어가야 되네요. 키의 제곱. 그죠? 키 미터 제곱이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학으로 이번에도 가주시고요. 얘가 필요하거나 이 두 개가 다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나눠주는데 첫 번째 변수에 가져오기 하겠다. 근데 지금 목록이 안 나타나죠? 이 지역 변수는 이 안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얘네들 매개 변수도 이 함수 안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블럭을 결합을 해줘야만 목록이 나타나요. 첫 번째 몸무게 요거랑 키의 제곱을 또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가져오는데 제곱을 또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곱. 근데 뭐의 제곱이야? 얘도 끼워 넣어 주시고 변수에 가져오기 하셔가지고 키의 제곱이다. 2.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된 값은 BMI라는 지역 변수, 만들어 놓은 지역 변수에 저장이 되고, 그죠? 그리고 이쪽에서 매개 변수로 사용한 몸무게와 키를 이용해서 계산이 되어지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함수 하나는 이제 완성이 됐어요. 얘를 이제 만들어, 호출해서 쓸 건데요. 프로시저라고 돼 있네요. 프로시저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BMI, 아까 C였나? BMI C로만 쓸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만들어 놓은 함수 하나. 그리고 두 번째 함수가 또 필요하죠. 이 값을 이용해서 얘를 비교를 해줘야 돼요. 얘를 비교해줘야 돼. 미만이면 체중 부족, 요 사이면 정상, 과체중 비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교죠. 얘네들은 조건이죠. 그래서 이 자체도 함수로 만들어 쓰겠습니다. 함수 하나 만들게요. 함수를 만들어서 그대로 실행을. 이번에는 반환값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 값을 여기다 전달을 해줄 거예요. 받아서 써야 하기 때문에 반환값이 필요한 거고 지금은 얘를 받아서 사용만 하면 돼. 표시는 나중에 레이블에 표시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결과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값을 이용해서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요 안에서 해결이 다 가능해요. 여기에 함수 이름은 BMI 디스플레이의 약자로 그냥 D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선 또 뭐가 필요하나요? 이 BMI 값이 필요한 거죠. 이 함수 안에서는. 여기서 받은 BMI 값이 필요합니다. 눌러주셔서 이렇게 가져다 쓰시는데 가져오기를 BMI 여기에 매개 변수는 요 값을 받아서 사용하는 BMI 지수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이제 조건문인데요. 우리가 공부했던 조건문이에요. 조건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이 4개나 됐었죠? 4개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하나하나씩 그냥 만들어 가면서 해볼까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작성을 해가면서 할게요. 지금은 저는 임의대로 그냥 하나 넣었는데 나중에 넣으셔도 되고 네, 같이 만들어 봅시다.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 이 조건이었죠. 18.5 미만. 예, 먼저 만족시켜 볼까? 다시 수학에
뭐뭐보다 크거나 같다 부등호 있는 블럭을 가져다가 뭐뭐보다 미만이니까 크거나 이하가 크거나 같다잖아. 그치? 작거나 같다. 이게 포함되는 거. 들어가서 얘가 18.5였죠? 18.5 보다 얘가 더 작으면 변수에 가져오기 집어넣어 주시고, 근데 안 보여요. 왜냐면 얘도 BMI라는 이 매개 변수도 이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 주셔야만 목록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BMI, 여기서 값을 받은 BMI 수치가 18.5 미만이면 어떻게 하겠다? 얘를 실행을 하는데 조건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땡땡이 아니고 뭐뭐라면 실행. 얘가 참이면 뭘 실행하시는 거죠? 여기에다가 표시하잖아요. 레이블 4에다가. 얘가 레이블 4였나요? 예, 레이블 4 맞네요. 레이블 4에 지정을 해주겠다. 텍스트 지정을 해주겠다. 어떻게 표시하죠? 체중 부족 이렇게 표시하나요? 체중 부족. 저체중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텍스트 눌러서 이게 저체중. 그리고 두 번째, 뭐 똑같아요, 이제는. 만약에 아니고 만약. 똑같죠? 얘를 복사해서 드래그해서 넣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범위가 하나가 아니네요. 하나가 아니라서 이렇게 돼 있죠. 18.5부터 22.9 그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범위 블럭이 하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해 논리로 들어가셔서 그리고 라는 걸 이용해서 첫 번째 이렇게 가주셔야 되고 18.5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22.5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수학의 블럭을 이용해서 집어넣어 주시고요. BMI가 크거나 작거나 같다. 22.5 만족시켜 주십시오. 얘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5 맞았죠? 9네요. 네. 심지어 방금 봤는데 이것도 틀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비슷한 형태로 표시가 되겠죠. 얘를 또 만족하면 정상 체중.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있잖아요. 아니고 만약 또 넣어주시고 조건이 얘 복사하면 조금 이제 쉬워지겠네요. 22.9 보다 크거나 같거나 그리고 24.9였죠. 24.9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를 실행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비만이었어요. 25 미만은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다 비만이죠. 그래서 눌러주셔서 아니면 나머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만으로 가겠습니다. 지정에 복사를 또 해주신 후에 여기에 체중 그리고 나머지는 비만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함수도 끝났어요. 근데 얘네들을 호출해서 쓰시면 돼요. 호출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이게 반복해서 쓸 거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보시면 어떻게 들어가면 되나? 버튼이 있기 때문에 얘를 클릭을 했을 때로 들어가야 되겠죠. 얘를 클릭을 하면 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가겠습니다. 계산, 우리 버튼 이름, 계산이라는 버튼, 얘를 클릭을 했을 때 뭔가를 실행을 해주겠다. 지역 변수 위에서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0값으로 우선 초기화를 똑같이 해줄게요. 아까 우리 함수 만들었을 때처럼. 지역 변수 만들기, 그리고 뭔가를 실행을 할 거예요. 우리는 함수를 실행을 할 거예요. 지역 변수 BMI 당연히 0값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 처음에 여기에는 BMI 지수 값을 이용해서 BMI calculate이라는 그 계산기 첫 번째 만들었던 함수를 먼저 호출을 할 거예요. 그리고 텍스트 상자의 입력값도 받아줘야 되겠죠. 여기에도 입력해야 되고 키도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정하기 다시 들어가셔서 어떤 값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죠? BMI 값으로 지역 변수로 만들었던 이 값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하는 BMI 지수로 지정을 하시고 이 값을 이용해서 뭘 호출하는 거죠? 얘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이 계산된 값을 BMI 값으로 받아서 얘를 BMI 값 변수에 집어넣은 후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게 좀 번거롭긴 하지만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수에 나는 호출을 해주겠다. 두 개의 매개 변수가 필요했는데 얘네들은 각각 어디에 입력돼야 되죠? 체중 입력이라는 텍스트 상자에 텍스트 값을 받아서 그리고 키 입력이라는 텍스트 상자에 텍스트 입력 값을 받아서 계산을 한 후에 여기에 넣어주는 거죠. 0값으로 초기화되어 있는 BMI 값에 넣어주는 거죠. 변수에. 눌렀을 때 이제 바로 계산되고요. 호출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계산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얘까지 같이 호출이 되면서 이쪽에 과체중인지 뭐 비만인지 이것도 나타내 주셔야 되잖아요. 계산을 누름과 동시에 계산도 되고 표시도 되고 해야 되겠죠. 또다시 함수를 하나 더 호출해야 되겠죠. 이 디스플레이를 다시 함수에 함수 호출을 해주겠다. 얘는 지역 변수 만들기 안쪽에 얘가 실행되고 나서 요 값을 받아서 디스플레이가 돼야 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호출이 돼야 합니다. 당연히 어떤 값을 가지고 와서 표시를 해줘야 되나요? 요 값을 가져다가 사용을 해서 이 가져온 BMI 값을 여기서 쭉 훑어서 나타낸 후에 디스플레이 하는 거겠죠. 괜찮으시죠? 네, 디스플레이 하는 건 뭐 이쪽 그 함수 안에 다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표시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별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다시 하기 버튼 하나 나와 있죠? 다시 하기 클릭을 하셔가지고 얘를 실행할 때 얘가 실행이 될 때는 여기 요쪽 그 다음 물음표 여기에 나와 있는 체중과 키를 초기화 해주시고 그리고 물음표로 나타내는 그러한 형태겠죠. 그래서 체중 입력 지정하기 텍스트는 죄송해요. 이거 그냥 텍스트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0은 0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배경 색으로 돼 있어서 안 붙죠? 네.
텍스트로 바꾸시고 넣어주시고, 또 하나 복제해서 키 입력, 얘도 초기화 해주시고, 세 번째는 메시지 요 레이블 4였죠? 얘의 텍스트도 물음표로 바꿔주세요. 요거까지가 제가 생각했던 코드의 전체입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괜찮지 않아요? 이거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예. 실행 한번 해보시고 제대로 뭐 저체중, 과체중, 비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수는 다음 주에도 그냥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계속 반복해서 수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센서 공부할 때 빼고. 그래서 함수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간단한 지금 코딩까지 학습을 해봤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함수를 코딩을 잘한다는 건 함수를 잘 사용하는지 못하는지, 적재적소에 잘 호출을 할 수 있는지, 변수를 제대로 만들어서 사용하는지, 매개 변수를 잘 이용하는지에 대한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복문에 대해서 공부를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괜찮죠? 제대로 한번 쭉 돌려보시고요. 요거 그냥 설명 살짝 하고 앱 하나 간단하게 만들었는데도 보니까 40분 넘게 걸렸네요. 여기까지가 그냥 보강 내용이 되겠고요. 한 2시 반부터 한 10분만 살짝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교재 안에 뭐 예제가 또 필요한 게 있나? 예제 파일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제가 5장 올려드릴게요. 네, 예제 받아주세요. 쉴 분들은 쉬시고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다 자리하셨나요? 네. 이어서 새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주시고 프로젝트 0323으로 저는 하나 이미지로 만들게요. 그리고 종합정보 서비스 게시판에 강의 자료실에 예제 하나 올려놨거든요. 챕터 05 예제 파일 올려놓았으니까 받아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결과 파일까지 같이 다 올려놓긴 했어요. 필요한 예제들이랑 필요한 뭐 이미지 이런 것들이랑 다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혹시나 잘 안 되시거나 뭐 정답과 좀 비교해서 공부하실 분들은 완성 파일을 좀 활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개 정도? 하나는 뭐 좀 비슷해서 예, 하는 것들이 근데 뭐 사용하는 컴포넌트가 조금씩 달라서 그냥 빠르게 보여드리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것만 좀 신경 써서 같이 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죄송해요. 교재는 145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145페이지 펴주십시오. 이제 위치 센서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해서 얘는 이제 위치 센서 컴포넌트를 활용하면 검색한 혹은 그 마커가 설정된 그 위치의 위도와 경도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구글 지도, 네이버 지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같이 위치를 나의 위치죠. 나의 위치를 이렇게 확인하는 그러한 형태의 앱을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결과 파일을 재생을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이콘이 보이고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들어가서 위치 설정을 껐다가 다시 켰어요. 다시 켜주셔야만 현재 내 위치가 인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지도 안쪽에 이제 네이버 지도 그리고 공유하기 눌러서 SNS에 공유를 하는 그러한 형태인데요. 이게 지금 내 위치는 이라고 레이블로 뜨고요. 구글 지도를 클릭을 하면 다시 웹 뷰가 열리고 구글 지도에서 내 위치가 또 보이고 그리고 네이버 지도를 클릭을 하게 되면 네이버 뷰가 웹 뷰가 열리면서 네이버 지도 안에서의 나의 위치를 또다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앱을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공유까지 눌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톡에 내 위치를 전송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괜찮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센서라고 한다면 이제 두 개가 필요해요. 이게 설명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 두 개가 필요한데요. 이제 액티비티 스타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웹뷰와 비슷하나 이제 새로운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특정 웹페이지를 열 때 우리 네이버 지도를 누르면 네이버 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구글 지도를 누르면 구글 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액티비티 스타터를 이용해서 필요한 브라우저가 새 브라우저가 열리도록 설정을 할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인 지도 그러니까 그 앱 인벤터에서 제공하는 지도 2차원 지도를 우선은 넣어주시고 얘를 누르면 구글 얘를 누르면 네이버가 나오게 액티비티 스타터를 이용해서 표시를 할 거고요. 이제 나의 위치를 현재 주소를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치 센서를 이용해서 위도, 경도를 활용한 그런 위치 센서 컴포넌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의 위치를 마커를 이용해서 표시를 하는, 지도 위에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디자인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이제 구글 맵 서치의 원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147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액티비티 스타터가 구글 그다음에 네이버 지도로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 그리고 구글 맵의 서치 원리는 위도 경도를 파악을 해요. 그래서 하단처럼 우리 URL을 직접 만들어서 전달을 할 거예요. 액티비티 스타터에 전달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쪽 이제 위치가 어떻게 되든 간에 구글 맵에서는 www.google.com 맵 그다음에 골뱅이 뒤에 위도와 경도의 위치가 따라 붙고요. 위도.경도 그리고 뒤에 붙는 얘네들은 다 똑같아요. 위치에 따라 얘네들만 바뀌는 거. 그래서 이 위치를 쭉 합해서 구글 맵에 전달을 한 후에 뭘 이용해서 스타터를 이용해서 맵에 전달을 한 후에 표시를 해주는 그러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원리라기보다는 주소에 이 주소 URL 형태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네들은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메모장에 다 써서 자료실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냥 복사해서 나중에는 사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네이버는 구글은 점 단위와 뒤쪽에 붙는 이 센서 이 위도 경도 기반이었다면 네이버의 경우에는 플러스 공백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플러스 형태로 주소를 나타내주는 형태로 액티비티 스타터에 전달을 해줍니다. 얘도 이제 같이 뒤쪽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필요한 블럭들 소개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을 그러면은 해볼까? 디자인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넘겨주시고요. 148페이지 넘겨주시고 저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이제 지도를 넣어볼까? 지도는 지도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셔서 지도를 드래그 하신 후에 이동시켜 주세요. 영국의 어디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 기반이 아니라 그리고 마커도 드래그해서 지도 위에 놓아주시고 그리고 또 어떤 형태가 필요하나 볼까요? 레이블이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하네요. 두 개가 필요해서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필요하네요. 레이블도 두 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레이블을 하나, 그 다음에 둘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버튼도 3개가 있었죠. 구글, 네이버, 공유. 근데 수평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수평 배치, 레이아웃에 수평 배치 하나 넣어주시고 버튼을 3개 집어넣어 볼게요. 수평 배치를 부모 요소에 먼저 맞추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센서가 아까 필요하다고 했는데 센서는 위치 센서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센서 들어가셔서 위치 센서 요 스크린 안에서 드롭 앤 다운 아래쪽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공유해줘야 되죠. 소셜에 들어가서 공유. 또 마지막으로 액티비티 스타터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액티비티 스타터 얘는 연결이라는 카테고리에 액티비티 스타터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들은 모두 다 넣어줬어요. 이제는 다 하였어. 네. 근데 이제 아이콘을 하나 넣었는데
아이콘, 이 스크린 자체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아이콘 파일 제가 올려드린 거 있죠? 5장 예제 파일 압축 푸셨나요? 그 안에 보면은 이미지 파일을 하나 올려놨어요, 제가. 그래서 바탕화면에 있나 보네요, 제 거는. 압축하느라고. 요 안쪽에 보시면은 I am here 이라는 png 파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아이콘의 이미지를 지금 미디어에 파일 올리기로 먼저 올려주시고 아이콘을 선택해서 I am here png 파일로 선택한 후에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휴대폰에 아이콘이 생기잖아요. 요 이미지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크롤 조금 더 내려서 제목에는 지금 내 위치는 이라고 적어줍니다. 여기 바뀌죠? 이 부분 스크린 왼쪽 상단에 열 머리글 부분에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즈 조절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사이즈. 지도 선택해서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춰주시고 높이는 한 400픽셀로 설정해놨네요. 교재에서 400픽셀로 설정. 너무 큰데? 소름 끼치게 큰데? 400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쵸? 300 정도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400으로 했더니 너무 삐져나가 버리는데 저는 30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좀 더 내리면 줌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줌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표시가 가능한데 17 정도로 지정을 했네요. 줌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낮으면 낮을수록 작게 보이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할까? 그 다음에는 아래쪽에 레이블 선택해서 레이블 이것도 회색으로 그냥 선택해 보겠고요.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춰주시고 그리고 텍스트는 위치를 켜세요 라고 적겠습니다. 위치를 켜세요.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요. 이 정도로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레이블 선택해서 두 번째 레이블에는 이것도 부모 요소에 우선 맞춰주시고 텍스트는 위도라고 적어주세요. 위도, 경도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나 봅니다. 텍스트는 가운데 맞춰주시고 저는 굵게 설정 정도로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지정하면 끝났고요. 버튼 첫 번째 거 선택해서 이름을 바꿔주는데 구글 그리고 버튼 텍스트도 구글 지도 잠깐만요. 그리고 얘도 이제 부모 요소에 너비 맞춰주시고요. 두 번째 버튼 너비 부모 요소에 맞춰주시는데 텍스트를 네이버 지도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유로 버튼 이름 바꿔주시고 이것도 네이버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 버튼에 공유하기로 적어주십시오. 너비 부모 요소에 똑같이 또 맞춰줄게요. 이 정도면은 세팅이 거의 다 완료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액티비티 스타터에서의 그 세팅이 좀 필요합니다. 액티비티 스타터를 선택을 해주십시오. 오른쪽 상단의 동작 부분에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동작이 가능하게 뷰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android.intent.action.view 오타나지 않도록 똑같이 입력을 해주십시오. android.intend.action.view 안드로이드에서 뷰 형태로 액션을 취해주겠다. 동작 부분에 오타 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아직 안 되신 분? 열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위치 센서에 대한 속성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위치 센서는 거리 간격을 1로 지정을 해주시고 시간 간격은 교재에선 1000으로 했네요. 1초이네요. 밀리세컨이라. 1m 이상 지정돼야 위치가 변경되었다고 인식을 한다. 조금 더 세분화되어지겠죠. 여기까지 위치 센서의 속성까지도 모두 다 끝났습니다. 이제 블록으로 바로 가는데요. 154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블록으로 들어가셔서 블록을 만들어 주시는데 위치 센서에서의 위치가 변경되면 그 위치의 위도 경도를 바로바로 파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치 센서를 클릭하면 이 위도 경도가 바뀌었을 때 바로바로 받아서 지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해 주는데요. 텍스트 어디죠? 레이블 중에 요 위도 경도 레이블이었죠. 요 레이블에 표시를 해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레이블 2에 위도 요 레이블 2죠. 레이블 2에 지정을 해서 위도 경도를 표시를 해주는데 여기에다 꽂아 넣어줘야 나타날 거예요. 위도 경도. 그리고 아이고 죄송해요. 여기 그 레이블 이름인데 뭐 위도 경도나요? 텍스트 형태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건 얘랑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집어넣는 그 블럭은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텍스트를 합칠 수가 있어요. 텍스트 합치기 이용해서 합칠 게 지금 보니까 위도는 위도, 경도는 경도, 그리고 주소, 그다음 센서 위치에 위치점 현재 주소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대요. 그래서 문자열을 하나, 둘, 셋, 넷, 다요. 6개를 추가를 해줍니다. 하나, 5, 6개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요. 6개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교재랑 똑같이 하다 보니까 위도는 어떤 거? 요걸로 요 위도가 표시가 돼야 되고 그리고 경도 눌러주셔서 가져오기. 그리고 주소값 자체를 또 주소는 땡땡이다. 얘네들 다 붙여서 쓸 거기 때문에 텍스트에 눌러주셔서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줍니다. 역슬래시예요. 역슬래시는 통화기호입니다. n 값 소문자 n 주소 땡땡 얘네들이 다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센서의 주소는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위치 센서에서 파악한 현재 주소
선택을 해줍니다. 위치 센서에서 파악한 현재 주소. 괜찮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위치 센서에서 해야 될 그 주소 값은 요런 형태로 빼낼 거고요. 그리고 이 위도 경도에 맞춰서 지도 위에 마커로 표시를 해줘야 되죠. 지도 1을 선택해서 스크롤을 조금 더 내려줍니다. 위치를 설정을 할 거예요. 지도 위에서 지도 1에 위치를 지정을 해주는데 이제 중심 좌표를 기준으로 위도와 경도 그 위치, 그러니까 그 지도 위에서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위도와 경도의 그 위치를 지도 1에서 표시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또다시 합치기, 위도 경도 같이 합쳐줘야 되니까 들어가 주시고 지금은 문자열 하나만 추가해도 될 것 같아요. 위도.경도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위도 경도 먼저 넣고 위도 클릭해서 약간 반응 속도가 느리네요. 위도를 먼저 넣고 네. 이렇게 해서 이 위도 경도 위치를 지도 위에 표시를 해주겠다. 그리고 마커도 지도에 위도 경도 위치에 넣어줘야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커를 우선 선택을 해주셔서 호출을 해줍니다. 위치 설정해 주는데 위도와 경도, 그죠? 손이 조금 많이 가죠? 위도를 가져다 사용하고 또 경도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고 이렇게 위치 센서에 대한 블럭은 이제 모두 다 표시를 해 주었고요. 이제 구글 지도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또 필요하겠죠. 얘를 클릭을 했을 때 구글 지도, 구글이라는 버튼 클릭을 얘를 클릭을 했을 때 뭔가를 실행을 해주겠다. 액티비티 스타터로 구글의 웹뷰를 나타내줘야 되겠죠. 얘를 실행을 하면 액티비티 스타터로 지정을 해주는데 구글의 경우에는 그 주소를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지 얘네들은 교재에 맨 앞쪽에 1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같이 그냥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 거예요. google.google.com 맵 그리고 위도 경도 위치 센서에서 파악한 위도 경도 뭐 18헬지 어쩌고 뭐 헬지는 주파수인데 뭐 이러한 주소를 붙여서 스타터에 넘겨주고 스타터는 다시 웹뷰로 요 주소를 쭉 붙여서 나타내주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정하기 집어넣어 주시고 이제 여기에서는 URL이 우리는 필요하죠. 데이터 URL이 필요하죠. 텍스트를 또다시 합쳐 주셔야 되는데 3개를 또 합쳐 주셔야 되겠네요. 그죠? 5개를 합쳐 주셔야 되겠네요. 2개, 3개, 4개, 5개. 저는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요. 첫 번째 추가할 텍스트는 이건 공통이에요. 무조건 구글 맵에서 지도를 위치를 표시를 하시려면 이 주소가 무조건 필요해요. 그래서 https www.google.com maps 그다음 골뱅이 그다음에 뒤에 위도 경도 땡땡땡 이렇게 붙게 됩니다. 복사해서 저는 붙여넣기 할게요. 미리 좀 써놨어요.
천천히 써주십시오. 그리고 위치 센서의 위도 경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위치 센서의 위도와 위도점 경도니까 이거 복제해서 위도점 그리고 위치 센서의 경도 이렇게 붙여주시고 복제해서 붙여넣기 하시는데 이 뒤에 붙는 것도 그냥 항상 똑같아요. 18G에 G 물음표 HL 그리고 코리아 기반이죠. 18G 물음표 HL 이퀄 KO 코리아 얘네들을 쭉 붙여서 URL 요 주소값으로 넘겨주는 액티비티 스타터에 넘겨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넘겨주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액티비티 스타터는 호출을 해줘야 돼요. 액티비티 스타터를 넘겨주면서 호출을 해주셔야만 실행이 되어집니다. 또 네이버 지도도 똑같아요. 네. 네이버를 또 똑같이 클릭을 했을 때 주소에 인지하는 것만 달라질 뿐이지 똑같습니다. 얘를 클릭했을 때 얘 복사해서 그냥 드래그해서 놓을게요. 네이버는 제가 지금 입력해 놓은 요 주소 있죠? 두 번째 주소. 두 번째 주소를 붙여넣기 저는 했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타이핑 하세요. 나중에 얘 올려드릴게요. 괜찮으세요?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요. 155페이지에 입력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클릭을 하셔서 문자열이 이렇게까지 필요 없네요. 두 개만 필요하네요. 나머지는 그냥 제거를 할게요. 마지막 건 또 심지어 필요 없고 이거는 필요 없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런 형태로 또 사용을 했네요. 교체할 텍스트. 교체할 텍스트를 사용을 해서 문자열 교체하기 텍스트. 뭐만 교체되는 거죠? 이제 위치 센서에서 파악한 현재 주소 얘네들을 교체 텍스트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찾을 문자열에 공란으로 비워뒀네요. 공란으로 비워두었고요. 또 복제를 해서 플러스 기호 형태로 표시를 해준답니다. 네이버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그 외우시기보다는 네이버나 구글에 주소를 인지하는 URL 형태? 뭐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외우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으세요. 그리고 똑같이 액티비티 스타터 이 주소를 URL 값으로 넘겨서 액티비티 스타터에 넘겨주는 얘를 또 호출을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공유하기 버튼 눌러줄까요? 공유하기 버튼 누르면 내 현재 그 위치를 바로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정하는 것인데 공유하기는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왕 한 김에
해볼까요? 이거 그 합치기가 주소 그 위치를 설정하는 게 구글 형태로 넘기는 형태라서요. 똑같이 그냥 나중에 따라 해보세요. 지금은 뭐 공유 얘를 클릭을 했을 때 그리고 공유 얘를 공유를 할 것이다. 메시지 공유를 할 것이다. 근데 뭘 메시지로 공유해요? 여기에서 파악한 위도 경도의 구글 맵 내 위치를 이쪽에 전달하는 거죠. 메시지 형태로. 합치기 이용해서 메시지만 쭉 합쳐주신 후에 넘겨주는 그러한 형태예요. 주소값 그대로. 네, 얘는 형태가 똑같아서 뭐 주소를 이 형태를 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실습해 보실 때 한번 해보시고요. 구글 그리고 네이버 구글 지도, 네이버 지도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제대로 액티비티 스타터로 전달된 후에 웹뷰로 잘 나오는지 정도로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155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괜찮으세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괜찮은겨? 하나만 더 하고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심플하네요. 뒤에 있는 거. 요거 위치 센서 액티비티 스타터 괜찮나요? 나중에 한 번씩 더 보여드릴 거예요. 다른 앱 만들고 뭐 실습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59페이지 열어주십시오. 159페이지. 두 번째 앱을 같이 실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뭐 결과이고 두 번째가 카메라. 카메라는 뭐 그렇고 예, 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결과 화면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얘는 캠코더인데? 얘가 맞나? 이건 캠코더네요. 이쪽이 얘가 카메라 이게 사진으로 찍은 결과 화면. 얘를 또 친구한테 공유하거나 갤러리에 저장해서 사용. 뭐 이게 근데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나는 카메라가 너무 잘 돼 있잖아. 네. 이런 어플이 굳이 필요할까 싶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공유 기능 때문에 얘를 쓰기에는 조금 뭐 비효율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뭐 어찌됐건 그냥 가볍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컴포넌트 필요하고요. 그리고 카메라, 공유 이렇게 두 개의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도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이 조금 약간 후지네요. 그죠? 아래쪽에 버튼 두 개 들어가 있고 똑같이 만들고 요거 그냥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자인을 먼저 해볼까요? 네. 다시 앱 인벤터 가주시고 프로젝트에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여기에는 카메라 약자 캠으로 하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버튼을 하나 넣었고요. 이미지 넣었고 그다음에 수평 배치 이용해서 버튼 아래쪽에 두 개 이런 형태로 넣어 주었습니다.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위에 버튼이 들어가는지는 정확하게 지금은 파악은 안 되지만 버튼 하나 그리고 이미지 하나 넣고요. 그리고 수평 배치 이용해서 레이아웃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이 레이아웃에 버튼이 또 두 개가 들어가죠. 이렇게
수평 배치는 너비 부모 요소에 맞춰주십시오. 뭐죠? 수평 배치는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춰주시고 버튼 2도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춰주시는데 뭐 이 정도 괜찮습니다. 다 가운데 정렬 해놨네요. 스크린 1을 선택하고 수평 정렬을 다 가운데로 이렇게 맞춰줬네요. 첫 번째, 그리고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도 다 미리 삽입을 해놓을까요? 그럽시다. 네. 연결에, 죄송해요. 소셜에 공유, 드래그해서 집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카메라, 미디어에 있겠죠? 미디어에 카메라 넣어주시고, 공유, 카메라. 모두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뭐 첫 번째 버튼은 이미지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 때 그냥 버튼이 아니네요. 얘가 왼쪽 게 이미지 그냥 일반 버튼이 아니고요. 얘를 삭제를 할게요. 이미지 선택 버튼이네요. 이미지 선택 버튼을 왼쪽에 이렇게 놓아 주십시오. 또 아이콘 뭐 파일 미디어 이용해서 아이콘 이미지로 표시할 이미지 불러와서 사용했는데 저는 그냥 생략할게요. 그리고 스크린에 들어가서 아이콘 png 파일 이렇게 불러다가 사용을 했는데 요거는 지금 생략했습니다. 159페이지에 3번 과정인데 요거는 제가 지금 그냥 스킵을 할게요. 똑같은 내용들이라. 그리고 첫 번째 카메라는 카메라로 보여야 되나 본데 근데 좀 흉측한데 또 안 하니까 우선 파일 올리기에 죄송해요.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비주얼상 카메라.png를 선택을 해서 열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확인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아이콘 선택해서 카메라로 이용을 해주시고 제목도 기왕 한 김에 그냥 똑같이 하겠습니다. 카메라 뒤로 더 이동해서 버튼 1을 선택하신 후에 얘는 사진 찍기 텍스트를 사진 찍기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높이는 50픽셀에 너비는 한 60으로 해놨네요. 60픽셀 정도로 줬네요. 그리고 이미지 아까 미디어에 불러왔던 카메라 있죠.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텍스트는 그냥 없애는 게 낫겠는데요. 그죠? 아예 없애는 게 낫고 50에 60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별론데? 사이즈가 왜 그럴까? 60으로 안 바꿔서 그런가? 네. 50에 60으로 그럼 카메라 모양이 찌그러졌던 게 제대로 표시되네요. 그리고 이미지 선택 버튼을 지정을 해서 얘도 너비 퍼센트는 40%로 설정을 해놨네요. 텍스트는 이미지 선택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버튼 얘는 공유하기 나머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뭐 40% 너비 40%로 줄게요. 네, 똑같이 맞춰줄게요. 사이즈 살짝 어긋나 있네요.
50, 50으로 하는 게 보기 좋겠네. 이제 뭐 세팅은 다 끝났고, 뭐 사진을 한번 찍어서 이미지로 표시한 후에 이미지 뭐 선택, 그 다음에 SNS 공유하는 그러한 형태로 좀 보여드릴게요. 심플해요. 네. 블로그로 바로 들어가서 사진 찍기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첫 번째 버튼이었죠. 얘를 클릭을 하면 카메라라는 컴포넌트를 누르면 만들어져 있는 함수가 있어요. 사진을 찍는 함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황당하죠? 네. 그리고 얘를 찍은 후에는 이미지를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이미지라는 이 영역에 지정을 해서 사진을 표시해 주겠다. 얘를 여기에서 찍은 이미지를 가져다가. 괜찮죠? 그리고 회전 각도 뭐 90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회전 각도까지는. 그리고 이미지 선택 버튼을 눌렀을 때는 죄송해요. 얘를 선택 후에 이미지 1에 사진을 표시하겠다. 사진을 표시하겠다. 선택 버튼으로 내가 선택한 이미지, 그 항목을 여기에다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선택 버튼을 클릭해서 얘를 누름으로써 선택한 항목을 이미지 1 요 영역에 나타내 주겠다. 이것도 끝났습니다. 각도를 계속 90도로 돌렸는데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두겠습니다. 마지막 공유. 공유하기 누르면 얘를 클릭했을 때 죄송해요. 공유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죠. 그래서 아래쪽에 버튼 3을 눌렀을 때 클릭했을 때 공유에 대한 함수가 호출이 되도록. 근데 우리 파일 공유하는 거죠. 이미지 파일 공유하는 거죠. 이미지 파일을 공유한다. 어디에 있는 이미지 파일? 이미지 1에 표시되어 있는 이미지를 사진을 공유하겠다. 요것이 또 끝입니다. 네. 크게 어려운 거 없으셨죠? 오늘 하셨던 것 중에. 뒤에는 카메라로 찍어서 뭐 카메라 또 공유하고 이런 것들인데 크게 다른 거 없어서 컴포넌트만 한두 개 달라져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5장의 내용이고요. 다음 주는 뭐 있나? 우리 반복문 또 남아있고 리스트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문 리스트,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센서, 그 다음에 공부하셨던 거 좀 활용해서 7주차에 보여드리고 8주차에 시험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오늘 하셨던 거 어떠셨어요? 괜찮으셨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내용이 이게 많은 것 같은데 뭐 금방금방 끝나죠 또. 네. 잘 안 되셨던 거는 한 번씩 더 해보시고 앱 인벤터는 꼭 이렇게 실행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시고 터치도 직접 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체크 잘 됐어요, 성훈 학생. 네, 고생했어요.